온수역을 볼게요. 온수역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죠. 1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고요. 이 인근 보면 항동지구가 있고요. 밑에 보면 옥길지구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은길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천왕 일대, 그 다음에 이쪽 뭐 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산들하고 뭐 수목원 있죠. 푸른 수목원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 가면 목동 라인이죠. 위로 쭉 가면. 자, 이 라인에 이편한 선상 온수역 아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온수역이긴 하지만, 온수역이 7호선이 서울이긴 하지만, 여기는 뭐 경기도 부천이죠. 부천 지역을 보면요. 자, 여기는 111제곱, 20년도 4월에 준공됐고요. 111제곱이 최근에 8억 8천에 거래가 됐네요. 자, 보면 여기 지금 거래가 보면요. 111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뭐 9억 정도? 8억에서 9억 정도? 거의 9억 정도 형성되어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여기서 뭐 역과의 거리가 뭐 10분 정도 거리 걸릴 겁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10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천 라인이죠. 부천 라인이긴 하시고, 물론 더블 역세권의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자, 서울과 가까울수록 집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7호선이 들어오면 당연히 가격 상승이 끌어올 수 있지만, 이 가격,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청라 루원에 갈게요. 루원시티에 투자를 잡았습니다. 투자를 잡고 나서 앞으로 지하철 7호선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천 지하철 1호선 뭐 연장, 2호선 뭐 그다음 연장 뭐 그다음에 다양한 뭐 노선들이 뭐 개발 호재들이 적용됐을 때 살기 쾌적하고, 또 우리가 보면 단지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뭐 개발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지역하고 택지 조성하고 뭐 신도시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매모드 규모로 공사를 해가지고 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지역과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가 더 살기 좋지만, 가격적인 부분 봤을 때는 어찌됐든 서울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들이 가격을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거로 뛰어넘으려면 엄청나게 큰 호재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철산 푸르조를 보는데, 철산 푸르조 같은 게 바로 철산역 바로 아래쪽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철산 푸르조 하늘채 아파트가 있는데, 자, 여기 하늘채 같은 경우도 지금 80제곱이 9억 4천 거래가 됐고요. 여기 2010년도 한 14년도 15년 됐죠 벌써. 자, 여기 같은 최근에 실거래가 보면요, 한 9억 정도, 이제 9억에서 9억 한 중반 정도, 초반 지금 거래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과거에 엄청 많이 상승하던 2020년도 상승 시기에도 10억대인데 많이 지금 회복했죠. 많이 회복해 있는 상태로 큰 괴리가 없는데, 자, 철산 같은 경우가 9억대입니다. 지금 80제곱이. 자, 이 푸르조 하는 채가 9억대고, 물론 향후에 뭐 철산 주공 뭐 재건축이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뭐 강명사거리나 이쪽 아파트 단지들 보면 뭐 9억 정도, 8억에서 9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형국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철산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수역, 헬스테이트, 부천 역곡, 그 다음에 아까 상곡동, 뭐 그 다음에 청라 일대 비교했을 때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 어쨌든 서울 가까운 지역들일수록 어쨌든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건 당연하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뭐 댓글 보시면 다 누구나 누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서울로 출퇴근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개인적인 소수의 의견으로 집값을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성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 즉, 서울에서 강남에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이 마포하고 비교를 하면서 강남 투자를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넓게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예산을 갖고 투자 포인트 잡았을 때 향후에 다른 지역 대비해서 좀 더 어쩌면 수익성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냐, 또는 내가 그냥 실거주로 지금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직주 뭐 근접해서 일자리가 가깝고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또는 실거주를 잡아야 되냐,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넘어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넓은 지역들을 비교 분석을 해야지 그게 좀 더 내가 포인트 잡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서울을 볼게요. 자, 서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7호선 연장 들어오는 지역, 여기 지금 서인천 옆에 루원시티, 그 다음 청라의 라인 있죠? 자, 이쪽에서, 자, 서울까지 접근을 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구로 디지털 단지 라인, 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출퇴근하신 분들 거리상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7호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남양주 뭐, 별내나, 뭐, 이쪽, 다산이나 이쪽에서 뭐 송파 8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사람과 비교 분석했을 때는 당연히 만약 신혼부부들이 뭐 대략적으로 뭐 강남에서 뭐 또는 뭐 대략 중간 정도에서 뭐 서초 이쪽에서 출퇴근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하남이나 뭐 구리나 하남 이쪽에 뭐 집을 보신 분들 있을 거고요. 또는 경기도권에 보면 뭐 이쪽에 김포나 고향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근데 물론 GTX 들어와서 A 노선 들어와서 빠르게 접근한다고 하면 GTX A 노선이 인근의 가격이 괜찮다 하면 여기 거주하실 건데 가격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안으로 다른 지역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넓게 좀 비교 분석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자리가 서울에 어쨌든 이 핵심 지역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지하철 노선을 말씀드리고 있고 뭐 서부선, 동북선, 뭐 신안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강남의 라인 GBD 라인이나 뭐 이쪽에 CBD 이 중구 광화문 라인 그 다음에 YBD 여의도 영등포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곡 일대 일자리 그 다음에 금천 가산 이쪽 일자리 있는데 자, 색깔별로 좀 원이 큰 그 지역들을 보면요 일자리가 좀 더 많다고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일자리 비슷하게 많겠지만 접근성을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자 강남에서 접근성이 신분당선에 들어오면서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뭐 판교 일대 그 다음에 판교 뭐 자체적인 일자리가 많지만 그 다음에 뭐 수지 일대 그 다음에 광교 일대 자 집값이 크게 올랐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호메시까지 연장된다고 하면 호메시도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서울역까지 접근성이 빠르게 들어온 GTX A 노선 개통 이제 곧 뭐 28일 개통이죠. 자 향후에 강남 삼성역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고양 일대 GTX 가깝게 있는 뭐 GTX A 노선의 역가에 뭐 도보 30분 거리인데 차량은 30분 뭐 20분 거리인데 뭐 엄청나게 오른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GTX A 노선 정차하는 역 인근 지역은 당연히 가격 상승이 있을 거고요. 자 마곡이라고 하면 마곡 인근 지역들은 당연히 뭐 마곡 일대도 뭐 아파트값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앞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신안산선도 결국은 여의도까지 접근을 하죠. 여의도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신안산선의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자 이쪽에 시흥 밑에 소사 그 다음에 이제 고양 일대 서해선이 들어와서 뭐 지하철이 없던 지역들은 당연히 뭐 이쪽에 뭐 원정동이나 밑에 뭐 시흥에 보면 뭐 은계 일대 그다음에 시흥시청 능곡이나 이쪽 지역들은 가격이 올랐죠. 당연히 지하철이 없던 지역에서 지하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하철 들어온다고 해서 서울 출퇴근에 엄청나게 직결이 되는 그런 노선은 아니다 보니까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이런 것들 좀 비교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지금 서울 중심을 때 우리 7호선 연장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연장이 이제 왼쪽으로 해서 이제 북청라 위쪽 라인에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들어오는데 자 저는 뭐 청라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데 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투자 포인트 잡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계양 테크노밸리와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이 들어오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이제 지금 시공사 지금 약간 지연되는 거 있긴 한데 자 이 대장 홍대선이 들어온다면 원종 일대 대장 신도시죠. 이쪽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하면 창릉 고양 창릉 GTX A 노선 들어온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서울 접근성을 봤을 때는 이런 3기 신도시하고 또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자 싸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또 3기 신도시 또 들어온다고 하면 더 잘 만들겠죠. 뭐 우리가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1기 신도시가 낙후되어 있고 옛날 아파트고 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3기 신도시 그만큼 더 조성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비교 분석을 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투자는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지만 저는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호재를 갖고 가는 지역엔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특히 이 지하철 7호선이라는 게 다른 경전철하고는 좀 비교하기에는 좀 상당히 뭐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